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매일이 전쟁 같으면서도 참 매력적이에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며 각국의 다양한 바이어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게 제 일상이죠. 한 달 평균 두세 번은 해외 출장을 나가고 한 나라에서 며칠을 보내기도 전에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할 만큼 일정이 빡빡합니다. 호텔 방에서 새벽까지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비행기를 타는 일이 빈번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익숙하고 좋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늘 결혼과 연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처럼 바쁜 사람이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출장 중에 소개팅이라도 해봐.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일이 제 연인이죠. 라고 농담처럼 넘기곤 했죠.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와 안정을 찾고 싶은 바람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 생활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진지하게 연애를 고민해 본 적은 없었죠. 그렇게 일이 제 전부인 줄로만 알고 달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다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의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의 모습에 약간 낯설기도 했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남에서부터 그는 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출장을 그렇게 자주 다니시면서도 어떻게 에너지를 유지하시나요? 라며 놀랍다는 듯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웃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면 지치지 않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제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저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따뜻한 태도는 점점 제 마음을 열게 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제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며 자주 칭찬해 주었죠. 그는 가족과 함께 살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오히려 제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잘 맞춰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희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직업과 생활 방식이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결혼을 꿈꾸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 커리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는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저는 무역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 해외 기업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을 떠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었고 업무와 병행하며 공부를 할 경우 모든 학비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제안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해외라는 낯선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는 부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공부까지 지원해 준다는 조건은 평소 학문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은 제게 이 제안은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삶에 결혼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는 거였죠. 당시 연애하던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과도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결혼 후의 삶이 꽤 평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결혼은 어렵겠다는 현실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제가 해외로 나가면 장거리 연애를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던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 결혼과 가족이라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런 고민은 단순히 커리어냐, 결혼이냐를 선택하는 문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가 정말 제 삶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유혹 같은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랐고, 결혼 후 제가 직업적인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가정에 충실한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는 아직 제 커리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제게 주어진 기회가 단순히 제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해외 이직 제안을 받은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제 상황과 기회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그런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네. 하지만 그는 뭔가 말을 더 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도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고, 결국 그날은 서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온갖 생각에 잠겨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백송이 장미를 들고 사무실 로비에서 서 있는 거예요. 동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남자친구가 다가왔고, 저는 당황스럽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게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대처를 못한 것 같아. 사실 내가 자기가 말한 제안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어.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이야. 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길 바라. 자기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길 응원하고 싶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봐. 우리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고 멋진데 내가 어떻게 발목을 잡아? 그냥 우리 같이 가자. 나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더 해볼까 해. 사실 유학에 대한 꿈이 어렴풋이 있었는데 자기가 나를 끌어주는 셈 치고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 자긴 일하고 나는 공부하면서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자기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부담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처럼 멋지게 나아가면 돼. 내가 자기를 따라가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테니까. 남자친구의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둘 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지원과 배려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던 저희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와
동생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우리가 함께 해외로 갈 계획을 얘기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의 전화가 오가고 나니 분위기가 조금씩 묘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같이 간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정말 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강요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남자친구의 남동생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남자의 남동생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고 여자친구와는 결별했지만 그는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남동생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아빠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딸을 혼자 키운다는 건 더욱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빠가 혼자 딸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나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로서 겪게 될 정서적인 부분, 성별이 다르다 보니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상상하니 얼마나 힘든 일을 걸어왔을지 짐작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점점 그의 책임감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한편으론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궁금해졌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특히 아빠와 딸이 성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갔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저 책임감이 강한 정도를 넘어 정말 마음속 깊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남자에게도 그런 동생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 남자의 남동생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남동생 아이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묶어놓을 장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시키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지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믿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제안을 수락하면 유학을 허락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아냐? 남자친구의 동생이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여자이라 더 힘든 부분이 많을 거다. 너희가 데려가서 가르치고 환경을 바꿔주면 아이도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잘 먹이고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엄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명희가 왜 동생 아이를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막 계획을 시작하는 건데. 너는 좀 조용히 해. 내가 여자한테 데리고 나니까 여자 말을 못 믿겠어. 지금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너를 왜 따라 나가게 하겠니? 그게 다 명희 때문 아니야? 결혼도 안 하고 간다고 하니? 엄마가 어떻게 안심이 되겠어? 명희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니? 동생 아이를 맡아서 데려가면 니들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어차피 너희는 함께 할 거니까 큰 차이 없잖아. 저희 사이를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제가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저희 보고 데려가라뇨. 저희 부모도 아닌데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이번 말씀은 그냥 안 하신 걸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 자리에서 거절의 말을 했을 때부터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저도 남자의 어머니가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이해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부모도 아닌데 남의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가서 책임지고 키우라는 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요구였죠. 제 말을 듣고 남자의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무리하게 말하려는 걸 남자친구가 막아줬어요. 엄마 그만해. 더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자리를 일어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왠지 일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야, 엄마 병원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야. 아까 일이 너무 커졌잖아.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서 병원에 다녀오셨어. 병원? 왜 병원을 가신 거야? 괜찮으셔? 어,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나 봐. 근데 자기야 있잖아. 사실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잖아. 엄만 늘 나만 챙겼었었는데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보고 엄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어? 다시 생각해 보라니? 대체 뭘? 그러니까 동생이 말했는데 학비 같은 건 다 자기가 보내겠대. 자기 부담 없이 그냥 조카를 데려가서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사실, 이건 말하기 좀 그런데 동생 여자친구가 임신했대. 뭐라고? 여자친구? 지금 당신 동생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냥 만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근데 여자친구랑 조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임신까지 했으니 상황이 좀 복잡해졌지. 지금 그럼 조카를 버리겠다는 말 아니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떠넘기겠다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지. 그냥 조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거야. 엄마도 그걸 고려해서 말한 것 같고. 그럼 자기 동생이 같이 가야지. 아니, 지금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니까 조카를 내버리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뭘 고려하라는 건데? 자기 지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라는 말이냐고. 그 순간 남자친구의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제 말이 들린 모양인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틀 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순간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고개를 확 들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장이 누구야? 사장 어디 있냐고? 그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울렸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하고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며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만 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와 함께 들어온 한 젊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딱 보니 남자친구 동생의 여자친구 같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 아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표님 방문을 두드리며 결국 대표님을 끌어내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딱 가리키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세요? 저 여자가 지금 딴 마음 먹고 있는 거? 지금 이 회사 배신하고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여자 곱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지금 저 여자 꼬임에 넘어가서 회사 그만두고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멀쩡하게 회사 다니던 우리 아들 저 여자가 다 망쳐놨다고요. 이런 여잔 쫓아내야 해요. 회사를 배신하라는 여자를 곱게 보내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대표님이 경비를 호출하셨고 그녀는 끌려 나갔어요. 남자친구 동생의 여자친구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도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일까? 아니,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떠들고 나간 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데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자는 말씀이었죠. 이미 저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도 표정은 최대한 차분했어요. 문을 닫고 대표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표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뭐야? 이런 경우 나도 처음이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저는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표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이직 준비 잘하고 있지? 나도 알잖아. 네가 이 회사 떠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커리어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정리 잘 하고 나가. 나쁘게 끝내지 말고 좋게 마무리하라고. 그리고 뭐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상황이 참 복잡하네. 그래도 네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만약 내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대표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며 인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부끄럽고 황당하고 복잡한 감정이 다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직원들의 시선이 다시 느껴졌어요. 가만히 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님의 배려로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바쁘게 일하다가도 퇴근 후에는 마음을 비우곤 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죠. 회사에서 있었던 그 황당한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자니 온몸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집에서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다른 회사 들어갈 수 있잖아. 능력 있다며. 뭐 오늘 내가 좀 심하긴 했어.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아들들 다 잃을까 싶어서 그랬던 거야. 외국으로 나가는 건 취소됐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직장도 잘렸지? 그냥 여기서 살면서 결혼하고 도란도란 그렇게 살면 되잖아. 인생 별거 있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늘 일로 이미 충분히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서 왜 또 이래요? 뭘 난처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니들 결혼해서 잘 살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엄마가 아들 둘 다 잃고 싶겠니? 내 말대로 그냥 좋게 생각해라. 뭐 인생 별거 있냐? 자기야, 많이 놀랐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엄마가 얼마나 큰일을 저지른 건지 몰라 이래요? 정말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들 결혼해서 애 좀 돌보면서 살면 되잖아. 엄만 아들 둘 다 끼고 살고 싶어. 그리고 뭐 능력 좋다며 직장에서 잘렸어도 바로 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암튼 오늘 일은 좀 미안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아들 둘 다 잃게 될 것 같아서 그랬어. 좋게 생각해라.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저게 정말 진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뚫어버릴 기세로 쳐다보자 그녀도 잠시 말을 멈추더군요. 하지만 곧 남자친구를 힐끔보며 말했어요. 얘가 충격이 좀 컸나 보다. 너 잘 달래줘라. 엄마 먼저 갈게. 그냥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참을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강하게 붙들지도 않았는데도 그녀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그냥 가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제 말은 듣고 가셔야죠. 저는 어른들 놀래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고소 들어갈 겁니다. 남의 회사에 와서 일방적으로 고성방가한 거, 그거 범죄거든요. 증거 수집은 차고 넘치고요. 증인들도 많으니 고소는 매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갑니다. 그렇게 와서 난리치며 회사도 잘리고 이곳에 있을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셨던 거겠죠? 아, 둘째 아들 여자친구까지 끼고 와서는요? 자기야, 고소라니. 아니, 우리 엄마를 고소한다고? 야, 놀라지 마. 그냥 경범죄야. 벌금형 정도 나올 거라고. 뭐 이렇게 놀라고 있어, 병신아. 그 정도 했으면 벌금 정도는 내 각오했어야지. 안 그래? 그리고 아들 둘 끼고 살고 싶다던 네 엄마 소원 들어드려라. 나 따라오지 마. 너랑 뭐 같이 하기 싫거든? 너야말로 직장 관뒀잖아. 그러니까 저기 아줌마, 제 걱정 말고 아줌마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쟤 다시 직장 구해야 하니까. 나는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이직 잘할 준비하고 있으니 아줌마 아들이나 걱정하셔야죠. 망치려고 했던 남의 자식 걱정은 그만하시고요. 그럼 난 갈게. 오늘 정말 개 같은 꼴을 당해서 너무 피곤하거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던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남자를 붙잡을 이유도 그의 가족과 엮일 이유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자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바쁘게 일하고 성장하면서 그때의 기억은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 하지만 가끔 대표님과 연락이 닿을 때면 꼭 그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만나야 한다고. 남자도 중요하지만 시어머니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다시는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경험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젠 남자를 만날 때 그의 사람됨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꼭 확인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본성과 주변 환경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진 셈이죠.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단단해진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